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과 현실적인 대화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펼쳐질 부부와 친구들의 솔직하고 생생한 대화를 통해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 설계에 작지만 확실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새로운 시작을 돈 걱정 없이 맞이하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색해 봅시다. 부부 대화. 남편 여보, 요즘 퇴근하고 오면 자꾸 노후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우리 은퇴하면 뭘 먹고 살지?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주변 친구들 봐도 다들 걱정이 태산이더라. 아내 당신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도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질 않아. 특히 뉴스를 보면 끝없이 치솟는 물가에 비해 은퇴 후 평균 생활비는 자꾸 늘어난다고 하니 갈수록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를 봐도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남편 맞아. 어떤 통계 보니까 1인 가구는 월 177만 원, 2인 가구는 월 277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건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활비고 우리가 지금처럼 여유롭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거야.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뭔가 확실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막하기만 하네. 아내 내가 요즘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강연도 챙겨보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국 핵심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준비더라고. 특히 은퇴를 앞둔 시기가 남아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마지막 황금 같은 기회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더 불안해질 것 같아. 남편 좋은 지적이야. 그럼 우리도 뭔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아. 막연하게 돈을 많이 모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 같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말이야. 예를 들어 5년 후까지 얼마, 10년 후까지 얼마 하는 식으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아내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단순히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모은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불리고 또 은퇴 후에 필요한 시점에 맞춰 어떻게 현명하게 인출할지도 미리 계획해야 해. 내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은퇴 자금 관리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자산 관리 목표 설정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걸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하대. 목표가 명확해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남편 그래. 그럼 우리가 살고 싶은 노후의 모습부터 상세하게 그려보고 거기에 맞춰 필요한 금액을 역산해보자. 예를 들어 우리는 은퇴 후에 동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볼 거니까 현재 생활비의 한 80%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여가 활동비도 추가로 고려해야겠지. 안에 그 정도면 현실적이고 괜찮겠네. 은퇴 후에도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예산도 꼭 포함해야겠어.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활용이 필수래.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거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연금 형태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지. 남편 어쩐지 내 친구들 중에서도 개인연금 일찍부터 시작한 애들이 많더라니. 걔네들 말 들어보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상품들 좀 심층적으로 알아봐야겠어.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려야겠지. 아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세 상품 활용이야.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 세금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은퇴 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 중에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도 있고, 단 납입금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 상품은 5년 이상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대.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펀드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자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연금 개시 시점에 납입원금을 보존하고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대. 이런 상품들은 노후 자산 형성에 든든한 축이 될 수 있어. 남편와 비과세라니 정말 귀가 솔깃한데? 세금 없는 수익만큼 좋은 게 없지. 그런데 이런 상품들은 조건이 까다롭거나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 혹시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 안에 물론 모든 금융 상품이 그렇듯이 가입 전에 상세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특히 변액보험은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우리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골라야 할 거야. 무조건적인 고수익만 쫓기보다는 안정성과 절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남편 알겠어. 그럼 우리 전문 재무설계사 상담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네. 개별 상품의 특징과 우리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네 번째 방법은 뭐야? 벌써 기대되네. 아내 네 번째는 투자 다각화야. 단순히 한 곳에만 몰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통화분산이나 월배당, ETF 같은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거지. 통화분산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월배당 ETF는 매월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 노후 생활비에 든든한 재원이 될 수 있대. 단, 월배당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전체 투자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어. 남편은 분산 투자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위험 분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더라. 그리고 월배당 ETF라 매달 따박따박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꽤 든든하겠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 충분한 학습과 분석을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우리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겠어. 아내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뭘 것 같아? 남편 글쎄 건강관리? 아니면 뭐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 노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테고. 아내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내가 찾은 자료에서 말하는 다섯 번째는 바로 연령대별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이야. 우리가 지금 40대 후반이니까 20대나 30대 때와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 생애 주기에 맞춰 자산 배분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남편 그거 정말 중요하지. 젊을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고 나이가 들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겠네. 그래야 은퇴 시점에 자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아네 맞아요. 중부일보 2024년 11월 14일자 기사에 따르면 3040대에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고성장 잠재력이 있는 주식을 선택하며 첫집 구매나 부동산 투자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펀드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하지만 4050대가 되면 주식 비중을 3040대보다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대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배분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인 거죠. 남편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네. 나는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여보 덕분에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들을 알게 되어서 정말 고마워.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의 현재 자산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서 우리 부부만의 맞춤형 노후 설계 계획을 세워봐야겠어. 아네 그래요 당신. 우리 함께 노력해서 꼭 돈 걱정 없는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봐요. 서로 의지하고 함께 계획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 대화. 민수야 다들 잘 지내냐?
요즘 부쩍 퇴직이니 노훈이 하는 이야기들이 귀에 쏙쏙 박힌다. 나만 그런가? 어제도 뉴스에서 은퇴 후 삶의 질에 대한 기사가 나오던데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더라. 지영 나도 마찬가지야, 민수야.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고 나니 갑자기 노후 의료비 걱정부터 들더라. 준비가 너무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 주변에서 다들 준비해야 한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와. 철수, 너희만 그런 줄 알아? 나는 요즘 주택연금이나 TDFTARGT 데이트 펀드 같은 거 찾아보고 있어. 우리 세대가 워낙 오래 산다니까 남들 다 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라는데 은퇴 후 30년 이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민수, 철수, 너는 벌써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었구나. 나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 너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드네. 철수, 야, 민수야,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해. 내가 요즘 관련 책도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해보니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려면 딱 5가지가 핵심이더라고. 이것만 잘 지켜도 훨씬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지영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귀가 솔깃한데? 자세히 좀 풀어봐. 철수, 첫째, 구체적인 자산관리 목표 설정이야. 막연히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지.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생활비를 위해 10억 원 필요하다면 그 10억 원을 몇 년 안에 어떻게 모을지 계획하는 거야. 목표가 명확해야 동기부여도 되고 전략도 세울 수 있어. 민수, 목표 설정이라 나는 그냥 매달 월급 들어오면 쓰는 게 다였는데 반성해야겠네. 나는 지금까지 눈앞의 지출만 생각했지 먼 미래의 목표는 거의 생각 안 해본 것 같아. 철수, 그럼. 그리고 둘째,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활용이야.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하는 거야.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의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 연금저축펀드나 연금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해. 지역 맞아. 나도 그래서 일찍부터 개인연금 저축하고 있어. 소득공제 혜택도 쏠쏠하고 노후에 매달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좀 안심이 되더라고. 노후에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위안이 될 것 같아. 철수, 그렇지? 그리고 셋째, 절세 상품 활용이야. 우리가 힘들게 벌고 모은 돈, 세금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는 건 너무 아깝잖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보험 같은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 소득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어. 다만 이런 상품들은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거나 투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상품별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결국 노후 자산을 불리는 지름길이야. 민수오, 비과세 상품은 진짜 매력적이다. 내년에 세금 정산할 때마다 세금 폭탄 맞은 기분이었는데 이런 상품들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당장 알아봐야겠다. 철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민수야. 아는 것이 힘이다. 넷째는 투자 다각화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통화분산도 중요하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배당 ETF 같은 상품으로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물론 월배당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 위험이 따르니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수익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지. 지형 통화 분산이라니 해외 주식이나 외화 예금 같은 걸 말하는 건가?
그리고 월배당 ETF는 나도 관심 있었는데 너무 한쪽에 몰빵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네. 위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어. 철수 바로 그거야, 지영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연령대별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이야. 우리가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데 20대, 30대 때처럼 무조건 공격적인 투자만 할 수는 없어.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늘려가야 해. 예를 들어 3040대에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수 있지만 4050대에는 주식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원금 보존이 더 중요해지니까. 민수와 나는 그냥 무조건 수익률 높은 것만 찾아다녔는데 내 나이에 맞는 투자 전략이 따로 있었다니. 오늘 너 덕분에 많은 걸 깨닫네. 그럼 철수, 너는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어?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구체적인 상품이라도 있니? 철수, 나는 요즘 주식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 채권형 펀드나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비상자금도 충분히 확보해 두려고 노력 중이고, 특히 의료비 걱정도 많아서 실손보험 외에 암보험 같은 진단비 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도 추가로 가입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TDFTARGT 데이트 펀드도 고려해 볼 만한데, 이건 은퇴 시점을 목표로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라 편리하더라고. 지역 역시 철수 철저하네. 나도 오늘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해야겠다. 우리 나이가 되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 관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모두가 다 같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정보를 우리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겠어. 민수, 그래. 철수 덕분에 오늘 아주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우리 다음번 모임 때는 각자 세운 노후 계획 서로 공유하면서 피드백해주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때? 그럼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철수, 좋은 생각이다. 다들 파이팅하자.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마무리.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5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부부의 현실적인 고민과 친구들의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 개인연금의 효과적인 활용, 절세 상품을 통한 자산 증식, 투자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 그리고 연령대별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은퇴 후에도 존엄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리며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자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은 멀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하루의 작은 노력이 모여 내일의 든든하고 평안한 노후를 만듭니다. 노후 준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며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만의 노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여 돈 걱정 없는 행복한 황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